매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삼성전자의 눈부신 독주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3년 만에 8만 5천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1분기 발표되는 잠정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3년 만에 시총 500조 원을 재탈환한 삼성전자. 반면 실적 부진 우려가 나온 종목들, 현대차나 카카오는 큰 폭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자, 실적에 따른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 현 시점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김영재 이사님이 한번 선별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달은 1분기 실적 시즌으로 진입하는 그런 관계로 실적에 따른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전체 실적의 규모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추정치가 애널리스트들이 참고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코스피 3,000 돌파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1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실적에 대한 영향력이 큰 5개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한국전력을 제외할 경우에 오히려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영업이익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일단 전년 대비 개선되는 업종과 전년 대비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이미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 오히려 추정치가 한 달 전보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년 대비 절대적인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유틸리티,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IT, 조선, 음식료, 화장품, 레저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업종에 속한 대부분의 종목들도 전년 대비 좀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은 유틸리티가 제일 많이 상향 조정되는데 한 30% 이상, 그리고 운송, 반도체가 10%대 중반, 그리고 음식료, 담배를 포함한 필수 소비재가 한 10%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업종들이 좀 보이는데요. 유틸리티, 반도체, 음식료, 화장품 같은 업종 내에서 좀 실적을 좀 종목별로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이번 실적 시즌 투자 종목을 좀 압축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한 달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점진적으로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되는 종목은 일단 반도체 업종에서는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중인데, 이런 것은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있는데, 오히려 실적 자체보다도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업체들 간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공급 조절 정책에 좀 더 관심을 좀 보일 것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은 사실 낮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유틸리티에서는 한국전력이 석탄 가격과 LNG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또 원자력 가동률도 상당히 높게 지금 지속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따른 확실한 흑자 기조로 전환되었다라는 그런 기조를 바탕으로 우상향으로 다시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에서는 삼성전기가 MLCC 업황 바닥 확인 및 카메라 모듈 실적 호조로 1분기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음식료에서 이제 CJ 제이드행 같은 경우는 원재료비 안정과 가격 인상 거부가 좀 사라지면서 가공식품 물량 회복 중으로 올해 분기별로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에서는 한국홀마 같은 경우가 지금 인디 브랜드가 성장이 지속되면서 수출도 지금 사실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좀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추정치 상향 업종과 함께 종목까지 하나씩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어제 코스닥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2%대 급락하면서 900선 아래로 떨어졌죠. 대표적인 성장주가 제약바이오인데 요것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암학회 요게 이제 이번 주말에 개최가 되는데 이런 주요 이벤트들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바이오주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건희 대표가 전해주시죠. 일단 뭐 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이 빠져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어제 이제 크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대거 좀 매도했다 뭐 이런 이제 언론이 나왔는데 사실상 보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어제 순매수를 제일 많이 한 종목은 또 HLB랑 또 알테오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주가는 떨어졌는데. 네, 주가는 떨어졌는데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원인을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제 굉장히 강한 이제 불기둥을 뽑았죠. 사실은 3% 이상 올라갔다는 거는 시총 규모로 보면 자금을 거의 빨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어제 그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순매수가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걸 위해서 이제 일부 기관들도 따라가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바이오 쪽을 매도를 하고 약간 포트 조정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외국인들도 일부 매도를 하고 뭐 또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일부 제약 바이오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또 금리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여전히 부담을 좀 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종목별로 보면 박셀바이오가 뭐 절차를 좀 안 지켰다 임상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장 시작 전부터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좀 연출했고요. 예, 박살이 또 났죠. 예, 삼천당 제약도 지금 특허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어제 빠졌는데 시간외에서도 좀 더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서 여전히 이게 이제 뭐 당사 제약사는 이제 뭐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또 하나는 이제 4월 달에 미국 암학회 전에 또 이제 세론 현상이 좀 닿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쪽 진행할 때도 오히려 헬스케어 관련 종목도 올라오다가 그 전에 이제 먼저 좀 파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네, 아스코는 이제 5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스코가 아니고 이제 그 JP 모건 헬스케어 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먼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어제 같이 다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 특성상 어차피 종목들의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러면 옥석을 좀 가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현금 흐름이 그래도 기대되는 종목들, 앞으로 이제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는 종목들 이미 이제 뭔가 계약을 하고 추후에 이제 뭔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그래도 여전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유한양행, 뭐 오스코텍, 그다음에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등은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던 뭐 리보세라닙, HLB 그룹주라든지 키트루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네, 여전히 뭐 일단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물론 HLB 같은 경우는 뭐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좀 옥석거리기가 중요하다.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화그룹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추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보도 이후 15% 주가는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후 사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보면 매출도 수주 잔고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 김동관 부회장의 승계구도 윤곽도 더 뚜렷해진 상황.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오늘 두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잘 나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분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고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하느냐? 방금 이수행과 말씀 주셨죠. 지금 김승현 회장께서 상당히 연로하셨죠. 물론 건강하십니다만 그래서
후계자에 대한 사업의 그 분리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회사입니까? 방산, 우주, 항공, 정밀기계, 비전 등등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력이 뭐죠? 그렇죠. 방산하고 항공,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김동관 부회장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남이죠. 그렇죠. 장남이고 가장 그 경영자로서 탑으로 있기 때문에 그 김동관 부회장한테 주고 나머지 부분 뭐 정밀기계라든가 하나 비전 등 약간 비주류 쪽은 이제 그 동생 두 분한테 주는 아주 탁월하고 현명한 그런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분사하느냐? 우리가 분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 분사하면 전부 화를 내시죠.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인데요. 1번 인적 분할은 뭡니까? 기존의 주주에게 A라는 회사가 B로 가면은 A 주주에게 B의 주식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주주 친화적입니다. 이거 인적 분할에 대해서 욕먹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물적 분할이 있죠. 이건 뭐죠? A라는 회사가 B로 가는데 A가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는 뭡니까? 새롭게 구입해야 됩니다. 이걸 물적 분할이라는데 이거 하면은 욕을 억수로 먹죠. 이걸 그래서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는 인적 분할로 갈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볼 땐 99.9%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주식 지금 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그러느냐? 3년 전입니다. 지난 2000년도 3월 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구 삼성 테크인 쭉쭉쭉 넘어왔죠. 주가 얼마였습니까? 15,000원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24만 5천 원. 저는 이렇게 말해요. 16배 올랐네요. 3배 만에. 뭐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그래도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16배 오른 주식을 지금 선뜻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에는 부담이 있지만 가지고 계신 분,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왜? 지금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적이든 물적이든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분할 자체가 우리만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나 소장 이대로 인적 분할, 양심적으로 인적 분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 뭐 한다는 얘기죠. 인적 분할 안건 이게 이사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주가 영향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SK그룹 얘기입니다. 배터리 업체 SK온, 그다음에 SK엔무브를 합병한 다음에 상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고려해야 할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김선영 대표가 전해주시죠. 나름 뭔가 방법을 찾긴 찾았는데 이제 좀 가는 길이 좀 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딜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던 SK온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SK온 상장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 좋은 것과는 별개에 다르게 이제 뭔가 자기들이 받고 싶은 가치가 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결국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적이 자기들이 좀 뭔가 좀 피크일 때 상장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 좀 꺾이면서 뭔가 좀 이제 가치를 좀 더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다가 이제 딱 눈에 걸린 게 SK엔무브 이제 합병과의 어떤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는 건데 이게 참고로 SK엔무브는 여러분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국내 윤활유 시장 1위죠. 지크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앞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작년 연말 올 초부터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걸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썰 정도로 나왔었던 딜이었는데 사실 SK온 입장에서는 언제나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계속 피해만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사실 뭐 그냥 아버지한테 돈 좀 계속 달라 이게 언제까지 달라고 하겠습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빠져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상장 이후에 좀 뭔가 한번 탈피해 보자라는 의미로 SK엔무브와 합병을 해서 SK엔무브 어차피 현금 창출력이 좋으니까 합병을 해가지고 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뭔가 확정된 건 없지만 이게 두 기업이 합병해서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완전히 용돈을 이제 끊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부담을 줄겠죠. 만약 딜이 진행되면 당연히 SK엔무브가 SK온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SK엔무브도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전쯤인가 상장 시도했다가 이제 중도 포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가치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포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뭔가 좀 애매한 기업들 두 개가 합병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창출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줄지는 합병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합병이 1+1이 2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1.5, 1.8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재무제표만 따져봤을 때는 이제 1+1이 2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같고요. 저는 사실 이 합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딴 것보다는 내부 직원의 반발이라 생각합니다. 내부 직원들 가만히 있을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IPO 당시에 그때 당시에 가치가 22조 정도 이제 그때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치킨 게임 시작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우리는 순이익 내려놓고 마켓쉐어 잡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치고받고 전기차 수요가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치고받는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좀 안 좋았죠. 이에 따라서 5,818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는 뭐 다시 흑자 전환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장에서 제일 걸림돌 그리고 제일 부담스러운 이슈가 이제 실적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최근에 주총에서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뭐 외부 투자자 유치를 하면서 약속을 한 IPO 시점이 2026년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 한 1, 2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일 올 하반기 SK온의 어떤 실적이 크게 되살아난다고 하면은 SK 엠무브의 합병이 사실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투심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밤사이 테슬라가 5% 가까이 급락을 한 만큼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맞아요. 이 조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정비해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업종 다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어젯밤에.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상상인 증권은 ST팜과 관련해 1분기 영업이익은 기저효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매출과 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세를 나타내리라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DB금융투자는 현대모비스를 두고 내실을 다지는 중이라고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의 28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수익성이 낮은 수소 연료저지의 사업 매각이 5월 말 완료되며 전동화 부분 수익성이 2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 전망했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증권은 SKIE 테크놀로지와 관련해 전기차 수요 성장 둔화에 따른 고객사 출하 감소로 인해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9만 7천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 준수 등으로 신규 고객사 확보가 가능해질 경우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만큼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가 유지된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비우호적인 업황이 계속된 가운데 롯데칠성이 양호한 1분기 실적을 기록하리라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기존의 2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하나증권은 LX 인터내셔널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환율 강세, 해상 운임지수 반등에 따라 1분기 매출액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혜연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AI 반도체 협업 포럼 출범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확대가 되니 우리 정부 주도권 선점을 위해 AI 반도체 관련 협업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주된 골자와 함께 참여 기업들, 남인호 소장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 현대, LG, SK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7대 주력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이버까지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시킨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인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원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포럼 단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업이 나온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 휘잡고 있는 게 이유가 뭡니까? 바로 AI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인 AI 쪽에 민관 모두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진짜 원팀 코리아로 대탐소시라는 큰 거를 위해서 적은 것을 내가 양보하는 그런 이기는 대한민국 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근데 AI 관련 종목들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데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김현재 이사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되는 종목들도 많고 또 이제 추세가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도 포진하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가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대응이 보유인데 그렇지만 실적 시즌인 만큼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 이하 실적을 발표했을 때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아니면 세로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축소 단기 축소로 조금 대응하는 것도 고려는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라면 철저히 눌림목 자리에서만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실적 개선세가 올해 큰 종목은 신규로 좀 주목해 보실 만한데 개인적으로 하나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 외주 후공정 품목 증가 가능성 그리고 HBM 삼성과 관련해서 수혜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3배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관심 종목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기업 활동 전반 지원에 나선 만큼 국내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에서 바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직접적인 지원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자동차 업종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 사이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주력 차종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확대 이렇게 나섰죠. 관련 부품주 정리 한번 쭉 해보면서 추가 상승 여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일단 뭐 전기차가 주춤하면서 지금 좀 정체 상태에 있을 때 하이브리드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국내 완성차 업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그룹도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아직 나오지 않았던 펠리쉐이드라든지 스타리아, 셀토스 같은 주력 상품들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할 거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카 부품주들이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품주들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사업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장주로 지금 코리아 FT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국내 유일의 캐니스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연료 탱크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뭐 숯 같은 이제 성분으로 되어 있는 활성탄에 이제 흡착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친환경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일반 내연기관 차에도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거는 단가가 좀 한 2.5배 정도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T 모티브라든지 대원강업은 하이브리드 차량용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대원강업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현대가와 사돈지간이고요. 이미 알리바바에도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 회사고 아이오닉 7, 제네시스 전기차용 구동 모터 코어 그다음에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용 구동 모터 코어도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엘로베마에는 이제 현대차 공장도 있으니까요.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가업이 같이 들어갔나 보네요. 예. 그다음에 세방전지가 또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로켓 배터리로 유명한 이제 회사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보면 이제 처음에 멈추고 다시 갈 때 스톱앤고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필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AGM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AGM이 뭐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조금 더 진화된 배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단자라는 회사도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용 커넥터, 그다음에 전자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여서 이 하이브리드 카에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관심 정보에 넣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 생산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온 만큼 국내 증시 코리아 FT 같은 하이브리드 부품주들의 상승도 시원하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쉬지 않고 달린다. 최근 사상 처음 4만 선을 넘어선 니케이 지수 일본 증시 소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주식 액면 분할을 단행한 일본 상장 기업이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개인들의 투자 장벽이 낮아지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선영 대표님 일본 증시 랠리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은 액션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사의 용어 오류 하나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본 주식에는 액면이 없어요.
미국처럼 그래요? 네, 미국처럼 액면이 없습니다. 아, 미국도 없습니다. 네, 스탁 미국도 스플릿이라고 없고, 네, 하죠. 없습니다. 주식 분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만 액면 분할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은 겉면 분할, 이제 겉면 분할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스탁 스플릿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만일 구분해서 쓰기 애매하시면 그냥 스플릿이라는 단어, 주식 분할이라고 쓰시는 게 맞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 유통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과 증시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3월 말로 끝난 일본의 2023 회계년도 액면 분할 기업을 발표한 기업 보니까 191개 기업에 달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일본은 3월 말 결산 회계법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2월이고 미국은 뭐 3월, 12월 섞여 있고 일본은 3월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할 때 이제 4월 1일부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봤는데, 4월 1일 첫 번째 거래일에 실행한 기업만 하더라도 62개 기업이 이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작 기점으로 봤을 때 10년 평균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기업 액면 분할을, 이런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은 시총은 유지가 되는데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당 단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 곱하기 50 해야지 원래 가격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더 많은 기업의 액면 분할을 주식 분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점으로 이제 지수가 한 번 더 이제 위로 좀 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스플릿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내가 여기 CEO라면 한번 해볼 만한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스플릿 한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좀 이제 어닝콜 때 좀 아쉬웠었는데 엔비디아 ETF 이번에 스플릿 했거든요. 엔비디아도 스플릿 하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 주가 끝났다라고 하신 분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만약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체크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벅셔 해서웨이 한 종목은 미국에서 지금도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한 8억 원 정도 거래가 됩니다만, 거기는 우리 버핏 할아버지는 절대로 이거 주식 분할을 생각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재 시간이 8시 22분, 2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김영재 이사님이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에 그 테슬라가 1분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주가도 한 4.9%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 전반에 오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IMBDX가 신규 상장이 되는데요. IMBDX는 혈액으로 암을 분석, 조기 진단하는 플랫폼을 가진 업체인데, 유통 물량이 전체 보유 지분의 한 20% 초반인 3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좀 탄력이 좀 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전망에 성장주 하락으로 어제 바이오주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이런 흐름에도 선전할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흘간 개최되는데요. 여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전기차 충전기,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다양한 기업이 지금 참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삼성 SDI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참가를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2차 전지에도 영향이 있을지 한번 뉴스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오늘장 모두 하락장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유가도 올랐고 밤사이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어제처럼 버텨줄지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남인호 소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하는데 가장 주 요인은 HBM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HBM 우리가 또 엔비디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새벽에 마감된 엔비디아 894달러, 전일 대비 1% 조정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 열심히 사서 오늘도 사주길 바랍니다만, 저는 지금 삼성전자 사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 왜? 72,000원에 산 게 삼성전자지 84,000원에는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 매수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보유자의 영역이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